안녕하세요. 김라나입니다. 오늘 함께하게 될 수업은 바로 자료 해석 파트고요. 그중에서도 기초수리 및 응용 계산에 관련된 핵심 이론, 즉 개념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파트와 마찬가지로 OT 꼭 확인하시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들 아실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자연수를 맨 처음에 배우게 됐었습니다. 1, 2, 3, 4 저희 엄마가 가르쳐 주시던 바로 그 수죠. 자, 그런데 학교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들 또는 0까지 포함해서 부를 이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정수라고 이름을 붙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는 이렇게 생긴 애들 말고 분모 분자의 모양이 분명히 나타나는 이렇게 분수꼴이 있었죠. 물론 얘네도 분수꼴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1분의 마이너스 3, 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만 진짜로 분모와 분자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들도 불러줘야 되는 이름이 필요하니 이들을 다 합쳐서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수의 이름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쓴 것처럼 정수하고 유리수는 이러한 수체계 안에 들어간다라고 사실 이 그림만 기억하셔도 수의 구분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리수의 정의를 한번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유리수라고 하면 이렇게 분수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정수도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자연수도 유리수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가 뭔가 보면 분자 분모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그냥 분수가 아니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1분의 마이너스 3, 여기 2도, 1분의 2, 0도요. 3분의 0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들도 정수도 자연수도 모두 유리수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유리수에 관련된 문제가 딱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뭐 제가 계속 그 OT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기초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을 저희가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수들의 대소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정할까라고 했을 때 수직선을 우선 처음에 떠올려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수직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를 여기다 전부 다 나열을 해서 만든 선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표현을 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1, 2 숫자가 커지고요. 자,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뒤에 붙은 숫자는 커집니다. 근데 실제로 수는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 0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로 나눈다면 양수는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음수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조금 더 전문 용어를 써보자면 바로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면 부호를 뗀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잖아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씌우면 2가 되는 거 다들 아시니까요. 그죠? 근데 원래 정의는 이렇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마이너스 2라는 수가 원점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은 항상 양수를 내보내주게 됐던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처럼 표현할 때 숫자가 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전문적이지 못하고요.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즉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양수는 크고요. 절대값이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음수에서는 작은 수가 되죠. 맞아요? 네,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즉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부호 떼고 뒤에 붙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작은 수가 되고요. 자, 이쪽은 숫자 크면 클수록 큰 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읽고 넘어갈까요?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네,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라고 불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양수는 절대값이 큰 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음수는 절대값이 큰 수,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 전체 수를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큰 수가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대소관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렇게 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계산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실 때 쓸 수 있는 법칙 3가지입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입니다. 교환법칙은 말 그대로 교환,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더하기에서는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서로 그 값이 같다라는 내용인 거죠. 둘을 바꿔서 더해도 그 결과물이 같다라는 뜻이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겠네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 둘이 자리를 바꿔서 곱해도 그 결과물이 같다라는 게 바로 교환법칙입니다. 하지만 빼기나 나누기에서는 교환법칙을 쓰실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냥 일반 빼기 했을 때 2 빼기 1이랑 1 빼기 2는 그 결과물이 같지 못하잖아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의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말 그대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누굴 먼저 계산해도, 묶어서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데요. 역시나 더하기하고 곱하기 기호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1 더하기 3이 있어요. 다 더하면 6이잖아요. 근데 이게 1, 2를 더해서 3에다가 3을 더해서 6이 되나, 아니면 1에다가 3을 더해서 4가 된 다음에 2를 더해서 6이 되나, 그 결과물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덧셈, 곱셈에서 성립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특히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곱하기에서 누구를 먼저 곱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아 라는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 플러스 1 곱하기 2가 있고요. 이쪽은 y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제 이론상으로는 아직 안 배웠지만 다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자, 여기에 양변에 내가 곱하기 2를 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럼 우변은 어렵지 않습니다. 2와 2가 될 거고요. 자, 좌변에 여기다 곱하기 2를 한다 그러면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근데 사실상 x 플러스 1 곱하기 2에 2를 곱해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바로 요거죠. 그죠? 곱하기끼리 쭉 세 덩어리를 곱하고 있는 거예요. 괄호랑 2랑 2를 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먼저 곱해도 상관없으니 여기 쉽게 보이는 숫자 둘을 먼저 곱하거든요. 그래서 4 곱하기 x 플러스 1은 2y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해서 이 2를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분배법칙이랑 헷갈리시는 거죠. 분배법칙 같은 경우에는 a를 곱할 거예요. b 더하기 c랑 이렇게 돼요. 괄호로 묶었으니까 저걸 한 덩어리로 보시는데 그 한 덩어리 안에 B와 C가 각각 따로 있는 거죠. 이걸 항이라고 부르죠. 그죠? 항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 A를 항 B에, 항 C에 각각 한 번씩 곱해주는 게 괄호 전체와 곱하는 것과 같죠. 이때 분배 법칙을 쓰시는 거예요. 안에 항에다 곱하시면 됩니다. 항이라는 용어가 좀 어렵다면 여기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이 돼 있을 때 각각에 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긴 어때요? 둘 다 곱하기입니다. 그러니 곱하기 1을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는 건 틀리는 거죠. 이따가 이 계산에서 4가 되면 그 다음에는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겠죠. 자, 무슨 차이점인지 아실 수 있겠죠? 얘는 전부 다 곱하기, 전부 다 더하기가 됐을 때 누굴 먼저 묶느냐라는 개념이었고 별거 아닌 계산인 것 같지만 특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이제 방정식 파트 같은 것들이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고 분배 법칙이랑 헷갈리시지 말라고 이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자, 누구누구를 곱할 거예요. 항에다가. 자, 뒤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앞에 괄호가 있고 뒤에 곱하기가 있는 요거 지금 순서만 좀 바뀌었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C를 A하고 B한테 곱하시면 돼요. 분배 법칙은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똑같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면 저희가 배운 수들 중에서도 자연수의 성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연수 많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는데요. 바로 약수, 배수 성질이에요. 약수와 배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12를 숫자로 써보면요. 얘는 2 곱하기 6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1 곱하기 12라고도 쓸 수 있고요. 3 곱하기 4라고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약수의 개념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수를 누구 곱하기 누구로 표현한다면 이들이 12의 약수, 12의 약수. 그래서 12의 약수는 총 이렇게 6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게 되면 배수 개념이 됩니다. 3 곱하기 4에서 12가 나오니까 12는 3의 배수, 4의 배수. 1의 배수, 12의 배수, 2의 배수, 6의 배수.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떠한 숫자가 있을 때 얘를 누구 곱하기 누구로 표현한다면 이들이 쪼개진 애들이 약수가 되는 거고 이 반대에 있는 큰 수가 이들의 배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의를 읽는 것보다 이렇게 수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고요. 자,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궁극적으로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배우거든요. 자,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용어들이 좀 있는데 저는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고 나서 용어들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4 곱하기 3 써도 되고 뭐 다른 수로 써도 됩니다. 근데 소인수 분해라는 건요. 이 분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해, 쪼개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용어 소인수를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소인수도 사실 두 개가 섞여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소인수를 배우는데요. 인수의 개념은 이렇게 약수와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은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문자가 되고 하면 어떠한 큰 덩어리를 누구 곱하기 누구로 쪼개는 일이 숫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문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끔 하면 용어를 약수가 아닌 인수로 쓰게 됩니다. 이 각각이 인수가 돼요. 괜찮겠죠? 자, 그럼 거기서 소인수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풀어서 쓰면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입니다. 자, 그럼 인수 중에서 소수인 거예요. 혹시 소수 개념 잊으셨나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입니다. 다시 한번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 물론 자연수 안에서 따집니다. 1, 2, 3, 4, 5, 6, 7, 8까지만 한번 써보고요.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를 약수로 가져야 돼요. 자, 1 하나만 약수로 갖죠? 약수 안 됩니다. 2의 약수는 1, 2, 1과 자기 자신이죠. 3의 약수는 1, 3, 1과 자기 자신입니다. 4는 1, 2, 4,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다른 약수가 있습니다. 5는 1, 5,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갔습니다. 6은 1, 2, 3, 6,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들이 있고요. 7은 1, 7, 1과 자기 자신만. 얘는 2도 약수를 가지니까 1과 8 이외에 다른 약수가 생기죠. 자, 이런 애들을 소수라고 부른다고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인수 중에 소수인 거 그러면 요거는 소수죠. 얘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인수 중에 소수인 거 소인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수를 한 번 더 쪼갤 수 있어요. 4를 2 곱하기 2로 쪼개버리면 어떨까요? 그쵸? 얘도 소수, 얘도 소수, 얘도 소수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12를 소인수로 쪼갰다, 분해했다 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의 소인수 분해 결과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면 한 번 더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잊지 마셔야지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소인수 분해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소수도 알아야 되고 소인수도 알아야 되고 소인수 분해도 알아야 돼서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소수 나왔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다 그랬죠?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로 치면 2개가 됩니다. 자, 소수는 근데 우리가 자연수를 쭉 따지자 보면 소수는 자연수를 전부 이루고 있지 못해요. 그죠? 그럼 소수가 아닌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수가 아닌 수를 바로 합성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정의, 수학적 정의를 보면 앞에서 1보다 큰 자연수라는 정의를 붙여요. 그래서 사실 1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1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로 쪼개주시는 게 되는 거야. 2개 이내, 3개 이상이네, 그리고 약수가 1개 이내 이렇게 자연수를 약수 개수로 3종류로 쪼개주실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합성수나 뭐 1이라는 거는 그냥 전반적인 정의를 알려드리고자 한 거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소수가 되겠습니다. 소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좀 외우고 있으셔도 좋아요. 2, 3, 5, 7, 11, 13, 17.
자,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금방 눈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어쨌든 소수가 이런 거니 소인수라는 거는 인수 중에 소수인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인수는 이렇게 어떠한 수 혹은 문자를 쪼갰을 때 한 덩어리를 인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인 것이라고 했으니 요거를 더 잘게 쪼개서 전부 다 소수가 될 수 있게끔 만들면 11을 소인수 분해한 것이다. 소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낸 것이다. 라고 쓰시면 좋겠어요. 이걸 좀 더 강조하려면 자연수를 소수의 곱 아니고 소수의 곱으로만이라고 써야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소수들만의 곱입니다. 이거는 소인수 분해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소인수 분해하는 것 자체를 조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 개념 중에서도 공약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약수와 배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표현 방법, 나머지는 다 모르더라도 그걸 구하는 표현 방법 자체는 알고 계셨어야 돼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우선 어렵지 않은 용어입니다. 공약수와 공배수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수가 2개 이상 존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4와 12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4의 약수는요. 1, 2, 4가 되겠고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약수 그럼 공통인 약수예요. 그래서 1, 2, 4, 어머야, 다 전부 다 공통인 약수가 되는 4 입장에서 보면요. 네, 그래서 공약수는 1, 2, 4이 다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최대 공약수라고 해요. 그럼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 4라고 구해주실 수 있겠죠. 근데 매번 이렇게 구한다면 너무 귀찮을 거예요. 지금은 간단한 숫자를 줬지만. 그죠? 그래서 쉽게 구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약수들을 구하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좀 익혀두시면, 외워두시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구할 거냐? 아니요. 최대 공약수를 조금 이따 배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누기 방법으로 구할 건데 가만히 보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바로 공약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외울 거예요. 공약수는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라는 거예요. 간장공장 공장장처럼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다시 한번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약수, 약수, 약수 단어가 3번 나오죠. 공약수, 공통인 약수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것의 약수를 구하면 나와라는 의미예요. 괜찮겠나요? 네. 자, 그리고 서로소라는 용어가 하나 더 나옵니다. 서로소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자연수를 얘기해요. 두 자연수를. 예를 들어 2와 9. 2는 약수가 1, 2. 9는 1, 3, 9입니다.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죠. 네, 이랬을 때 우리는 서로소라는 2와 9가 서로소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 새롭게 여기 공약수라는 용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용어지만 뭐 그냥 기본기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서로소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던가 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 아까 공약수랑 공배수 한번 비교를 했었죠. 4하고 12에 똑같이 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24, 땡땡땡 나갈 거고요. 12는 12, 24, 36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수 중에 공통인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공배수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쉽게 구하는 방법 배울 거예요. 이렇게 나열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최소 공배수도 지금처럼 좀 위의 것처럼 외워야 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둘이 되게 매치가 되니까 외우기 어렵지 않겠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고요. 자, 공배수를 구할 때 이들처럼 나열하지 말고 최소 공배수 이따 쉽게 구하는 거 알려줄 테니 그걸 구해서 그것의 배수를 구하여라. 그럼 그게 바로 공배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배수 구할 때 최소 공배수 구해서 그거의 배수를 구하라.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만약에 계산하는 게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건가? 여기는 숫자를 3개를 줬는데요. 3개를 주고 이 3개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들을 가지고 공통인 소수로 나눠 갑니다. 여기 2부터 했네요. 12, 18, 40이 나오겠죠? 각각 나누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수들을 2로 나눕니다. 여기 2가 공통이니까. 그럼 26, 29, 21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3, 6, 9, 21에 공통인 소수가 또 하나 있죠. 3이 있잖아요. 자, 3으로 또 나눕니다. 3 나누니까 2, 3, 7 되죠. 자, 더 이상 셋 다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럼 이제 스탑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곱하면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 3개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인 약수 중에 가장 큰 거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앞에 것만 곱해 주시면 돼요. 맞나요? 자, 이거와 비교해서 최소 공배수는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숫자인데 어쨌든 그 소수로 나눠 갑니다. 2부터 꼭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소수로 나누시면 돼요. 자, 소수로 나눠 갔더니 맨 밑에 2, 8, 5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면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3으로 나누니까 3, 6, 18, 3, 8에 24, 3, 1은 3, 3, 5, 15 해가지고 나눠졌습니다. 이 셋 다다를 공통으로 나뉘는 게 없어요. 그죠? 약수일 때는 셋 다다의 공통이지 않으면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수일 때는요, 꼭 셋 다다의 공통이지 않아도 둘에만 공통이어도 나누기를 시행합니다. 자, 여기는 3으로 나눴으니까 3, 2, 6. 이 안 나눠지죠? 안 나눠지는 거는 그냥 내려서 쓰셔야 돼요. 자, 요거는요, 3, 5, 15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2가 한 번 더 나눠지네요. 그래서 2로 한 번 더 나눈 거예요. 2, 1이 2, 4, 8, 5 안 나눠지니까 그대로 내려 쓰시면 돼요. 자, 이래서 셋 다다 어떤 2개조차도 공통인 게 없을 때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주시는 게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땐 어떻게 한다고요? 나눕니다. 나란히 놓고 나누는데 소수로 나누어 내려가서 약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셋의 완전 공통인 것이 있을 때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누기가 끝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앞에 것만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최소 공배수는 나눠 가다가 이게 뭐 2개일 때는 문제될 게 없고요. 숫자가 이제 3개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둘에만 공통이어도 계속 나눠 갑니다. 그래서 셋 다다의 공통인 게 없을 때까지 나눠 내려가서 니은자로 곱해주시면 그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네,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유리식의 계산, 수의 계산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리식의 계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식이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분수꼴일 때 계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B분의 A가 있는데요. 이때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도 된다라는 거. 분수가 있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과 같은 얘기로 A 대 B가 있어요. 이 B랑 분수랑 사실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같은 개념이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니 각각의 항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주셔도 돼요. 비례식이 나와도요. 예를 들어 2대 1 그러면 4대 2랑 같잖아요. 둘 다 2를 곱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의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곱할 수 있다. 비례식의 각항에 똑같은 수 곱할 수 있다. 자, 분수의 각항에 똑같은 수 나눌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합니다. 똑같은 수 더하는 건 안 돼요. 빼는 것도 안 되고요. 곱하고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분은요. 분모가 똑같다면 한 번 써주고 분자끼리 더하기로 연결해 주셔도 되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여러 개란 얘기는 통분했다는 의미니까요. 네, 그래서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분모 똑같으면 C 쓰고요. A 빼기 B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식의 곱셈 나눗셈은요. 곱했을 때 당연히 약분 같은 거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AC 곱한 거, BD 곱한 거,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나누기 나오면 어떻게 한다? 곱하기로 고치고 뒤에 있는 수 혹은 식을 역수로 바꾼다. 요 내용 중요하죠.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그 뒤에 있는 거를 바꾸시면 돼요. 3개 연속 나누기가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러고 이 뒤에를 여기 한번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보세요.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가 2니까 이렇게 분모끼리 곱해서 6, 분자에는 1밖에 없네요. 이렇게 계산해 내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수의 계산이 되나 식의 계산이 되나 어쨌든 분수 모양이 있을 때는 이런 계산 법칙들을 반드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반적인 수와 수의 계산하면서 계산 법칙 같은 것들 조심하셔야 되는 자연수의 성질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유리식의 계산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